아침 일라디오. 제 동소리 들으시면서 새해에 하고 싶은 일들 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마다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요, 새해 계획을 반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들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더라도 결국 작심삼일이 되기 쉽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계획을 서둘러 잡을 필요 없이 준비를 잘해서 천천히 시작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주위 사람들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경쟁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도 계신데요. 힘들 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완주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새해 첫 주를 여는 월요일 아침, 모든 일을 잘 하려는 마음으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2일 새해 첫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승화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 오늘도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부터 새해 희망과 덕담을 많이 주고받으셨을 텐데요. 그 말 속에는 서로 복을 빌어주고 건강을 기원하는 얘기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새해맞이 복을 가득 담은 속담 퀴즈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속담 퀴즈 나갑니다. 곶감 죽 먹고 이것 목판에 엎어졌다. 곶감 죽 먹고 이것 목판에 엎어졌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두부, 2번 엿. 1번 두부, 2번 엿. 어떻게 해도 일이 좋은 쪽으로 풀릴 때 사용하는 속담인데요. 잇따라 먹을 복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표현하기에 적절합니다. 곶감 죽 먹고 이건 목판에 엎어졌다. 1번 두부, 2번 엿.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보내드리고요.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농가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죠. 예전에는 늦은 봄에 맛볼 수 있었던 딸기가 이제 제철이 겨울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 대표 열매 채소로 자리매김한 딸기의 맛과 품질이 더 좋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딸기는 비닐온실이 급격히 보급되면서 현재 한 해 생산액이 1조 5천억에 달하는 겨울 대표 열매 채소입니다. 제철이 늦은 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딸기의 맛과 품질도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겨울은 평균 기온이 낮아 딸기 열매가 천천히 익어가기 때문에 단맛이 많이 나고 신맛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도 많이 커졌습니다. 딸기는 맛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생리활성 물질도 풍부한데요. 겨울철 많이 수입되는 오렌지보다 항산화 활성이 2배 높고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C와 폴리페놀 함량도 높다고 합니다. 딸기 7, 8알이면 성인이 하루 비타민 C 권장 섭취량을 거뜬히 채울 수 있다고 하니 겨울 딸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이번 주 금요일은 소환입니다.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운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날씨가
조금 추워졌지만 새해 첫 주에 큰 추위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금요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 영하 13도에서 0도, 낮 기온은 1도에서 1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과 농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벼 저온 저장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는 온도와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호흡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성분이 분해되는 기간도 짧아져서 수분 함량은 15% 이하, 온도는 15도씨 이하, 습도는 70% 이하의 조건에서 저장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곰팡이나 해충은 악취, 변색, 발열, 독소 등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벼 품질 손상의 원인이 되는데요. 곰팡이는 수분 함량 14.5% 이상, 저온 온도가 22도 이상이 되면 균사가 형성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충은 온도가 15도씨 이하가 유지되도록 해줘야 번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장고 내부 공기의 온도에 비해 바깥 공기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에 저장고 내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풍기를 작동시켜 온도 차이가 없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밀보리는 월동기간 중 알맞은 토양 수분이 유지되어야 뿌리 생육이 좋기 때문에 논재배 포장은 배수구를 잘 정비해서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 시설재배 감자의 경우 한겨울에 온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파종 후에서 생육 초기까지는 수막 시설을 활용하거나 두세 겹의 비닐로 보온을 유지해 주시고 생육 후기에는 야간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감자를 재배할 농가에서는 종자용으로 사용할 씨감자를 확보하셔야 할 텐데요. 봄감자 보급종의 시도짠이 신청 기간이 1월 1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원하시는 품종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시설 채소 하우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 채소 하우스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 유지인데요. 보온 커튼은 해가 뜨는 즉시 걷어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작물별 생육 시기별 최저 한계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보해 주셔야 피해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하우스 재배 시에는 시설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서는 환기를 시키고 퇴비, 볏짚 등의 유기물이나 탄산 시비를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비닐하우스 끈은 팽팽하게 당겨서 눈이 잘 미끄러져 내려오도록 해주시고 붕괴 우려가 있는 하우스는 보강 지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화훼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중요할까요? 겨울철에 꽃을 많이 피우고 분화, 절화, 콧사이즈용으로 많이 쓰이는 신비디움은 겨울철 성수기의 고품질 출하를 위해서 적정 온도 관리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간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야간 온도는 주간보다 10도 정도 낮게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1년째 겨울 야간 온도는 15도에서 20도, 2년째는 10도에서 15도, 개화 당해 년도에는 2도에서 15도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개화할 때는 너무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 환경에서는 꽃잎에 반점이 생겨서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밀폐된 환경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난방 시에 아황산가스 피해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황산가스 피해를 받으면 발생 당일 잎 뒷면이 수침상으로 변하고 2일에서 5일이 지나면 잎이 탈색되고 변색되기 되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방기 버너 부분 청소 관리를 잘 하시고 배기가스 연통이 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겨울철 가축의 전염병 방역 관리 방법도 전해주시죠.
비나 눈이 온 뒤에는 침수된 장소에 물을 빼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고요. 필요할 시에는 적절한 소독제도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산관계 차량은 되도록 농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의 전체 또는 특히 바퀴와 하부 등은 잘 세척하고 소독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돈 농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막기 위한 방역을 잘 해주셔야 하고요. 닭, 오리 등의 가금 농가는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지 말고 개사와 퇴비장에는 방조망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특히 환기를 자주 하지 않는 겨울철에는 가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개묘년 새해를 맞아서 전국 각지에서 해맞이 인파가 몰렸다고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이 해맞이 인파를 제한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첫 해맞이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이 오랜만에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총 30만여 명의 인파가 동쪽으로 몰렸다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광안리 등 이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는데 전국적으로 수많은 해맞이객이 몰렸지만 이 안전관리에 힘쓰면서 해맞이 행사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시작을 알리는 이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3년 만에 재개됐고요. 0시 0분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매는 첫 새해둥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새해부터 달라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나이 계산법인데요. 올해 태어난 아기의 나이는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는 1살인데 하지만 6월 28일부터는 0살로 어려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1살이 되기 전에는 개월수로 표시를 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만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 또 1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이 주휴수당을 합쳐서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국군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정부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13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 보상비도 6만 2천 원에서 8만 2천 원으로 오릅니다. 반면 대중교통 요금도 줄줄이 올라가는데요. 이 서울시는 올해 택시 기본요금을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도 이르면 4월부터 300원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를 하는데요.
이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이라는 의미로 유통기한보다는 긴 편입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씁니다. 오늘이 새해 첫 출근길인데요. 무척 춥다고요? 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이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재 중부와 충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또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 미세먼지 농도는 이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죠? 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각국이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경기 침체 가능성도 큰 위기 상황이라면서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통상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60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수출 전략을 챙기고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이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라고 했고요.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업과 이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을 언급하면서 고등교육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서 지역산업과 연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연금은 조사와 공론화를 거쳐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모두가 위기라면서 폭력적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날을 세웠고요.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부터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죠? 네. 북한이 어제 새벽 2시 50분쯤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제 3발의 미사일을 쏜 이후 연 이틀 도발이고요. 새해 벽두부터 도발을 감행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이 이 평양 용성 일대에서 발사돼서 약 4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북한은 이번 미사일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방사포는 남측을 겨냥해서 개발한 무기여서요. 이번 도발은 대남 경고성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12월 31일 열렸던 이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남조선 전역이 사정권이라며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노동당 회의석상에서도 남조선은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상황이라면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떤 도발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있었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29일 5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최초 발화원으로 지목된 화물차가 속한 폐기물 수거 업체 등에 대해 그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번 화재의 발화원인 5톤 폐기물 운반용 트럭이 이 방음터널 내에서 불이 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경찰은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일지 등 이 불이 난 차량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압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 노후화로 인한 화재와 이 정비 미비로 인한 착화 가능성 등을 폭넓게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벌여서 이 불이 난 트럭의 차량 배터리 전기 배선 등 모두 3종의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고요.
이 트럭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측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어제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지난달 법원이 낸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시위를 재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현과 이 단체의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 전장현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장현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해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전장현 측은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라면서 5분 이내로 탑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원의 조정안은 이 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떤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서 불공정한 조정안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난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며칠 동안 운행 차질을 빚던 SRT가 어제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분쯤 이 SRT 상행선 충남 천안 안산역에서 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 전차선이 차단돼서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에 복구는 됐는데요. 하지만 사고 당일 KTX를 포함해서 1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지연됐고요. 이 여파가 지난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초동 조사 결과 이 통복터널에서 진행한 누수 하자 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이 보강재가 이 터널 천장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가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가면서 차량 고장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SRT 열차 32대 중 절반이 넘는 17대에 이 주력 변환 장치가 고장나서 수리 중인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SRT 운영사인 SR은 어제부터 경부선 80회, 호남선 40회 등 이 120회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이틀간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배상금과 함께 30%의 운임 할인권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래퍼가 건보료도 체납하고 있었다고요? 네, 어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홈페이지에 이 4대 보험료를 고액 상습 체납한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 이 세금 3억 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진 그 래퍼 도끼 씨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밀려있는 건강보험료는 1,0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이 건보공단은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에 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인데요. 도끼, 그러니까 이준경 씨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총 1,666만 원의 건보료를 체납해서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으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건보공단의 이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 씨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1980년대 인기를 끈 조덕배 씨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2010년에서 2019년 이 건보료 총 3,239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해 첫날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7,527명이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과 비교하면 6천여 명 정도가 줄었고요. 또 지난주 일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1,0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총 636명으로 전날에 비해 80여 명 가까이 늘었는데 600명대 위중증 환자 수가 나온 것은 250여일 만입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6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들은 PCR 검사를 받고 이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를 해야 하고요. 이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그 인천으로 일원화가 됐고요. 또 중국 내 공간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이 됐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절약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먼저 겨울철의 적정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0도입니다. 여기에 내복을 입으면 체감 온도를 무려 3도나 높일 수 있습니다. 난방을 과하게 하면 오히려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이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가정에서는 욕조 대신 샤워 목욕하기, 또 안 쓰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 뽑아두기 등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겨울철 전력난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실천,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흑토끼의 해, 개묘년의 첫 월요일입니다. 기업들도 새해를 맞아서 토끼를 활용한 마케팅을 시작을 했다고요? 네, 이제 새해가 되면 올해를 상징하는 동물이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로 기업들이 연관된 아이템을 찾느라 굉장히 분주한데요.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캐릭터 마케팅에 익숙하고 특히 또 제품 간의 차별점이 없을 때는 그저 귀여운 것을 구매한다라고 할 정도로 캐릭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의 동물인 토끼 캐릭터를 패키지에 넣는 것을 고려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제 브랜드들이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메시지 앱의 이벤트 선물 중에 하나가 이모티콘인데요. 12월부터는 이 토끼 캐릭터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선물하는 브랜드도 늘고 있습니다. 물론 토끼띠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다양한데요. 토끼띠에 태어난 지인이나 또 아이들을 위한, 또 금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황금토끼, 골드바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활발해진 신년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토끼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가요? 네, 일단 캐릭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 MZ세대를 겨냥해서 편의점에서 가장 크게 마케팅을 벌이는데요. 글로벌 토끼들이 다 모였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또 LA와 뉴욕 등지에서 유명한 토끼 캐릭터와 이미 브랜드를 대표하는 캐릭터가 토끼인 제품들을 모아서 기획전을 열고 있고요. 도시락이나 간편식품의 용기를 토끼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 토끼를 캐릭터로 한 주류 브랜드와 협업을 해서 한정판 세트를 판매해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 문구용품, 특히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하는 1, 20대들을 위해서 장식 스티커나 필기용품들도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토끼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포장에 토끼 귀 모양을 활용해서 귀엽다는 반응을 얻기도 하는데요. 한 화장품 업체는 용기에 단순히 토끼 캐릭터를 그려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초식동물인 토끼처럼 우리 브랜드도 비건 인증을 받았다,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강조하면서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귀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왜 갑자기 이 캐릭터 제품들이 쏟아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특히 어린 나이의 소비자들일수록 이런 반응이 많았는데 띠를 물어보는 건 어른들밖에 없어서 토끼띠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좀 옛날 방식이다라는 인식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띠를 활용한 웬만한 마케팅은 외면받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럼에도 할인율이 높으면 관심을 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는
토끼띠 투숙객에게 무려 73%의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토끼 아이템만 있어도 토끼띠로 간주해서 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한 그 용품들은 2023년에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서 만든 유아용품에 활용을 하는 경우에 훨씬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예.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개묘년 신년 마케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개묘년의 뜻이 검은 토끼의 해라서요. 여기에서 착안한 한정판으로 기존의 좀 올드한 이미지를 탈피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 검은색 볼펜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 M사가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기본 타입의 볼펜은 가격이 몇백 원 정도입니다. 근데 흑토끼의 해를 맞아서 출시한 특별한 에디션은 가격이 10배가 넘는데도 품절 대란이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검은색 볼펜에 토끼 그림을 그려 넣어 특별해 보인다거나, 또 동봉된 스티커 그리고 볼펜이 담긴 케이스까지 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구성으로 패키지를 해서 비싸지만 실용성이 있어서 좋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기존에 올드했던 브랜드 색깔에 캐릭터를 입혀서 좀 잘 활용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케팅에서 중요한 활동 중에 또 협찬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협찬 대상을 잘 선택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요? 네, 일단 띠 마케팅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협찬 대상이 이제 해당 연생의 유명인입니다. 토끼의 해인 만큼 99년생 또 87년생인 토끼띠 인플루언서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꼭 이것만 고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맥주 회사는 매년 이제 복을 부르는 맥주 에디션을 출시를 하는데요. 이때 광고 모델이 직접 이 캐릭터 그림에 참여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호랑이의 해였는데, 유제품 회사에서 호랑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흥 에디션을 출시를 하면서 이 제품의 협찬 대상을 호랑이띠 연예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돌 팬들을 겨냥해서 호랑이와 연관된 멤버들을 찾아서 협찬을 하는 경우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팬이어야만 알 수 있는 호랑이와 관련된 서사가 있는 멤버들에게 협찬을 했을 때 더욱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댄서라든지 호랑이의 시선이라는 예명을 가진 아이돌 멤버에게 이 제품들을 협찬하는 시기였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팬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지금 팬과 아티스트만이 알 법한 스토리텔링으로 대상을 선정했을 때 또 해당 브랜드에 더 큰 감동을 느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외식업계 얘기도 해보죠. 토끼 이미지와 관련된 신메뉴들도 많이 출시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토끼 모양의 케이크나 장식을 만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데요. 토끼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겨울에서 봄까지 제철인 딸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당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나 샌드위치에도 당근을 활용한 샐러드를 넣고 당근 케이크 등의 베이커리류도 출시를 했고요. 또한 카페 브랜드에서는 검은 토끼의 해에서 착안해서 흑미를 활용한 메뉴에도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색깔까지 좀 고려를 해서 우리 햅쌀을 활용해 맛도 있고 건강과 영양까지 생각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또 흥미를 마케팅할 때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겨울제철 음식들을 홍보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개묘년 마케팅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농산물 원재료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디저트와 같은 가공품을 먼저 접한 후에 거꾸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겨울제철 과일인 딸기와 같은 농산물은 토끼 캐릭터를 그리거나 토끼 귀를 형상화한 포장만으로도 새로움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토끼띠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일 것 같습니다. 또 검은 토끼의 해인 만큼 검은색을 활용한 컬러 마케팅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흑미나 검은 콩, 검은 깨와 같은 블랙푸드와 건강을 연결한 메시지로 새해 계획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관리족들을 겨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음식 자체의 컬러에는 사실 검은색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컬러 마케팅을 하면서 새까만 도넛이나 새까만 치킨 등과 같이 좀 반전 매력을 보였던 호기심을 자극한 제품들도 인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사례들을 찾아서 신메뉴를 출시한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도 고민해보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면연의 시작에 검은 토끼 마케팅을 농산물 업계에서도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네, 지금까지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속담 퀴즈는 곶감죽 먹고 이것 목판에 엎어졌다였는데요. 정답은 2번 엿이었습니다. 곶감죽 먹고 연목판에 엎어졌다인데요. 달고 맛있는 곶감죽을 먹고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보니까 달콤한 엿을 담아둔 엿 목판이었다는 건데요. 그만큼 연달아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먹을 복이 쏟아지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처럼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일도 또 먹을 복도 가득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9509님 정답 엿 보내주셨고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집에서 직접 고아서 먹었어요.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하세요. 새 어머니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955 쓰시는 분 정답 2번 엿.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원하는 자격증 엿처럼 딱 붙어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181님 정답 엿 보내주셨고요. 오늘 아침 새해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 새해 약속을 가뿐히 지켜서 좋은 날인데 오늘 아침 퀴즈까지 당첨된다면 그야말로 곶감죽 먹고 연목판에 넘어지는 격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는 9909님께 보내드리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은 955 쓰시는 분과 2181 쓰시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에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7도, 부산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은 맑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가 예상됩니다. 자, 이번 추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프로젝트 락에 난감하게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승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한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신령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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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어디요 육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겨서 그놈의 간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난난난난난난난나 난감하네 돈 실소 병에 실소 벼